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크립토 시장. 이번에도 이런 표현이 여실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이번에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시장 전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소 대상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입니다. 혐의만 13개, 기소장 내용만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잔뜩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는 기본이고 고객 자금 유용, 시세 조정 가능성 등등 뭐가 참 많이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펑자오를 거의 완전 글로벌 개쓰레기로 묘사해 놨습니다. 법원에다가 바이낸스 자산 동결 조치까지 요청을 했는데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바이낸스 기소장에 적시된 증권으로 분류된 16개 코인들입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BUSD를 비롯해서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알고랜드 등등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형 크립토들이 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에 대한 거래를 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유명 코인들을 싸잡아서 증권성 자산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시장은 한바탕 난리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 12시간 청산 규모가 무려 2억 8,4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바이낸스 청산 규모가 9천만 달러, 대부분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6,000달러 아래로 후퇴했고 다른 크립토들 역시 바이낸스 기소 여파에 두들겨 맞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낸스 기소장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거의 암호화폐 산업 때려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중대한 기소장에 SEC가 주장하는 증권성 코인들 중에서 XRP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이 와중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윌리엄 힌먼의 개인 양력에서 SEC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 싹 다 그 이전 기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도일까? 암튼 미국 SEC 참 희한한 기관입니다. 최근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모호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코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름의 서브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 이번에 광고 영상을 제작한 월스트리트 밈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눈에 띄는 밈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1년 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월스트리트 불즈 기억하실 텐데 이 프로젝트 팀이 선보인 밈코인 프로젝트가 월스트리트 밈즈입니다. 탄탄한 커뮤니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꽤나 관심도를 끌고 있는데 밈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스터디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밈코인 투자를 통해서 벼락 부자를 꿈꿀 수도 있겠지만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숙지하시고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없어도 되는 규모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모처럼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 SEC가 벼르고 또 벼르더니 기어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기소한 겁니다.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만 무려 13개,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유용해서 창펑자오의 별도 관리 기업으로 빼돌렸다라는 혐의, 바이낸스가 시세 조종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라는 혐의, 미국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혐의, 미국의 규제 조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규제를 회피해서 고객과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여기에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에 대한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아주 그냥 적시된 혐의만 놓고 보면 창펑자오를 완전 글로벌 빌런, 개쓰레기 수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SEC가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법원에다가 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까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소송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 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만약 법원이 SEC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바이낸스 자체의 자산이 완전 동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거의 범죄 기관을 대하듯이 지금 바이낸스를 조지려는 의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미국 SEC가 직접 그것도 아주 강하게 때린 상황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코인은 줄줄 흘러내리면서 다시 25,000달러대까지 후퇴했고 이더리움 역시 간당간당 1,800달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크게 빠지긴 한 건데 사실 이 사안 자체의 파급력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꽤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청산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최근 12시간 동안 2억 8천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롱포지션 청산 규모가 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이번 비트코인 하락이 이처럼 롱포지션 대거 청산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가장 큰 규모가 청산된 것이기도 합니다. 바이낸스는 적극적으로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SEC 조치에 실망했다. 우리는 SEC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규제기관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SEC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의 조치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명확하고 필요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시다. SEC는 집행과 소송을 무기 삼아서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고 있다. 특정 토큰과 서비스를 증권이라고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이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SEC는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투자자는 SEC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바이낸스 US에 있는 사용자 자산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주장은 잘못됐고 바이낸스의 모든 플랫폼에 있는 사용자 자산은 안전하고 이런 주장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SEC의 바이낸스 기소장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SEC가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코인 16개 이름을 목록을 적시한 겁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BUSD를 비롯해서 솔라나, 카르다노, 매틱, 파일코인, 아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엑스인피니티, 코티 등을 적시했는데 친절하게 괄호까지 치고 증권성 크립토 자산 이렇게 추가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AMP, 어거, UST, 트론 등도 증권성 코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SEC가 바이낸스의 공격용 재료로 활용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들 크립토 프로젝트들 역시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SEC의 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걸 함께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SEC가 전체 크립토 자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XRP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XRP의 증권성과 관련해서 SEC가 명확히 입증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시를 하지 않은 건지 그 의도까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증권성 이슈의 주인공이 된 XRP를 쏙 빼고 16개 코인을 나열하면서 바이낸스를 공격한 이런 상황, 꽤나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미국 SEC가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희한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윌리엄 힌먼 스피치 메일 등 SEC 내부 문건 공개를 코앞에 두고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윌리엄 힌먼의 양력을 죄다 삭제한 겁니다. 왼쪽이 기존의 양력, 오른쪽이 지금 수정된 양력인데 결과적으로 SEC 근무 이력 빼고 힌먼의 과거를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건 참 알고 보는 사람이 바라보면 어쭈 이것들 보게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힌먼 스피치 이메일은 이더리움 비증권 멘트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윌리엄 힌먼이 전 직장이자 또 현 직장이기도 한 로펌 이 심슨 대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비증권 멘트를 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을 띄워야 돈을 벌 수 있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을 앞두고, 다시 말해서 글로벌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이처럼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며 똥냄새가 나는 힘먼의 과거를 홈페이지에서 싹 다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리플 소송 결과는 리플랩스에게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소송 결과는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와 SEC의 소송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코인베이스가 눈 딱 감고 XRP 재상장해버리면서 동맹 의사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쫄보 중에 쫄보 코인베이스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가 이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핵심은 암호화폐 상품과 증권 분류 구분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 의회에서 피드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 특히 암호화폐 상품, 증권 구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대형 이슈가 터져나온 모습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들을 디센트 월렛에 옮겨놨습니다. 이런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라도 내 자산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콜드 월렛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의 카드나 이 댓글 상단 고정 내용을 확인하시면 세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목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메이저 단연 XRP입니다.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이더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지목됐던 0.53달러 드디어 돌파해냈습니다. 그동안 0.53달러 돌파 지지의 중요성을 무던히 강조해왔던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목표 0.67달러를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는 0.94달러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XRP가 컵앤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컵 상단에서 바닥까지의 비율만큼 핸들 위로 반등을 해준다라면 XRP가 0.94달러까지 3주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1,200원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 이게 6월 안에 가능할지는 역시나 현재 6월 13일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상황과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연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리플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XRP가 10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은 XRP가 0.48달러일 때 비판을 했는데, 이들은 XRP가 1달러를 돌파하면 포모를 느끼면서 매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송 리스크 해소 이후 XRP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 10달러까지도 폭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XRP가 세 자릿수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짜 포모는 2달러 돌파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 6월 14일 XRP 92.72달러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 이어지고 있길래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봤더니, 듣보잡 개인 분석가가 근거도 없이 그저 짤막하게 트윗 한 줄 남긴 걸 가지고 기사화를 시킨 겁니다. 제목 장사 목적이 다분하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동시에 이런 하찮은 분석 같지도 않은 멘트까지 마이너들을 중심으로 기사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상황, 그만큼 소송 종료와 관련된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나름 기술적 전망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기술적으로 25%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FX 스트릿은 6월 13일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의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XRP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힌먼이 스피치를 한 지 5주년이 되는 게 6월 14일인데 하루 전인 6월 13일에 힌먼 스피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힌먼 스피치는 리플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XRP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해된 숄더 패턴도 형성된 만큼 다가오는 추세가 강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월 14일 마지막 테스트 지점이었던 0.54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0.53달러를 돌파할 경우 역해된 숄더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0.65달러까지 25% 추가 랠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XRP가 지금 현재 50일 지수이동평균, 100일 이동평균, 200일 지수이동평균까지 모두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RSI도 상승하면서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XRP 가격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만 0.49달러 밑으로 가격이 다시 후퇴할 경우에는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 케어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